오. 드모르 간의 법칙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증명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건데 A, B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여기죠. 보이죠?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마치 열을 분배한다고 생각해. 여집합을 따로따로 이렇게 줘. 대신 이 가운데를 뒤집어 준 거랑 똑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여기에요. 방금 검색해봤는데 망했네. 2013, 작년 겨울까지 하고 망했네요. 문 닫는다고 써져 있네. 올해 사업 아닌 거 아닌가요? 뭐라고? 올해 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지, 올해 했지. 한 10년인데. 근데 10년인데 어떻게 망하지? 근데 망했으면 이름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망했지. 그렇지. 그렇지. 망해서 검색해도 안 나오네. 뒤져 봐야 나오는 거. 그러게 그래도 선생님 몇백 명은 되는데. 인생 허망하네. 거기까지 모든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 같은데. 둘이 싸우고 이혼한 게 아닐까? 둘이 걸린 게 아닐까? 걸렸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 색칠된 부분만 찾아주세요. 교집합이니까. 주황색으로도 칠해져 있으면서 파란색으로도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저기 왼쪽 부분과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 바깥쪽. 그래서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시면 좋냐면 안에 있는 게 교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여집합을 줘. 이렇게 줘. 그 다음에 뒤집어줘.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은 뭐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씁니다. 여집합은 뭘까요? 그냥 자기 자신. 그렇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어떻게 쓰는지 알겠나? 여집합을 둘 다 주고 가운데 것만 뒤집어주면.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는 성립하지만 차집합에서는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산법칙 마저 알려드릴게요. 집합 연산법칙에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차집합의 성질까지 해서 총 5개 정도 외워주시면 되는데 차집합의 성질까지 해서 5개 정도 외워주시면 되는데 특강하면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살이 쪽쪽 빠지고 있어서 배가 없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1일 1식 써봤더니 머리가 나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네. 살은 빠질 수 있는데 탈모가 올 수 있다고 영양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참 배 나온 게 대머리보다 나은데 그래서 지금 밥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자 보세요. 자,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쉬운 것부터 합시다. 교환법칙이랑 드모르간의 법칙은 지금 설명을 했죠. 드모르간.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 있는데 중요하기는 분배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집합의 성질. 차집합 고치는 것도. 다시 정리해드리면
얘는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왜 이렇게 바꾸냐면 교환 드모르간 결합 분배가 차는 다 성립 안 하고 교집합이나 합집합일 때 성립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연산 법칙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차집합은 있으면 안 돼. 바꿔줘야 돼. 그다음에 교환 법칙은 봐봐. A 교비랑 B 교A랑 똑같겠지? A 합 B랑 B 합 A가 똑같겠지? 근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똑같겠니? 여기까지는 성립하겠지. 근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똑같을까? 그건 성립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법칙들은 교랑 합일 때만 성립하는 거라서 차집합은 무조건 교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드모르간은 방금 얘기했듯이 A 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어떻습니까?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랑 B랑 먼저 결합한 다음에 C를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연산교를 가지고 있을 땐 뒷끼리 결합한 거나 앞끼리 결합한 거나 어차피 똑같다고. 연산교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교집합에서도 성립해요.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C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나 A 말고 B랑 C의 교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A의 교집합을 찾는 거나 어차피 똑같다고. 이게 결합법칙. 결합법칙. 셋 다 그냥 A교 B교시 말하는 거고 A 합 B 합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결합법칙.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분배법칙.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만큼을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주고 둘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준 거예요. 또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런지. A 합 B 합 C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A, B, C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럼 A와 B 합 C의 교집합을 구하래. B 합 C는 여기죠. A랑 겹치는 부분을 구하래. 그럼 여기 말하는 거죠. B 합 C와 A가 겹치는 부분을 구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를 합쳐볼게요. A 교집합 C를 합쳐볼게요. A 교집합 B는 여기입니다. B 교집합 C는 여기에요. 둘이 합쳐보세요. 합치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랑 이렇게 가로로 같이 나와 있으면 이 전체를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A교를 B한테 주고 A교를 C한테 주고 대신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우리 반에서는 진짜 썰을 잘 안 턴 것 같은데 별로 솔직히 월급만 애들한테 진짜 얘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꾸 뭘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너네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만 열심히 가르쳐줄게. A 합을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근데 가운데는 뭐고? 교집합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연산해보래. 쌤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증명해도 되는데 꼭 연산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증명하래. 그리고 내신 문제에는 박스 쳐가지고 2줄에서 2줄로 넘어갔을 때 무슨 법칙이 쓰였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꽤 있거든요. 자, 얘 정리하면 얘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같은 거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공식은 얘를 이렇게 분배할 줄 아시면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도 바꿔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애들이 뭐라고 많이 생각해서 틀리냐면 이게 공통이니까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그럼 여기는 B의 여집합이 남고
합집합 여기는 B가 남죠.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고 해가지고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분배법칙을 역으로 쓴 겁니다. 분배법칙을 역으로 쓴 거예요. 결합법칙은 똑같은 연산 기호에 가로만 바꿔주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가로만 바꿔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B랑 B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가 되죠. 전체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죠?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A의 여집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집합의 연산이라고 불러요. 집합의 연산. 근데 실제로 연산을 하는 것보다 박스로 무슨 법칙 썼는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 그래서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랑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A 합집합,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래요. 드모르간 먼저 쓸게요. A의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야, 둘 다 합집합이면 꼭 얘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얘네 먼저 해도 되죠. 이거 무슨 법칙 쓴 겁니까? 자, 이게 무슨 법칙을 쓴 거예요? 결합하고 있는 가로를 바꿔준 거예요. 결합법칙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전체겠죠. 그리고 전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될까요? 뭐래? 교집합은 얘가 하지. 근데 합치면 전체겠지. 얘가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줄게. 야, A가 B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는요 A고요. A 합집합 B는요 B입니다. A가 B 안에 들어있으면요 교집합은 이거고요. 합집합은 이거예요. 그리고 A에서 B를 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기호가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다른 표현. A가 B에 포함될 때 라고 주면 당연히 좋지. 누구나 다 알지. 근데 이렇게 준다고. A랑 B랑 합쳤을 때 B가 될 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A가 B에 들어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조건, 무슨 조건이 나오든 이 조건이 나오든 이 조건이 나오든 이 조건이 나오든 우리는 이게 A가 B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당연히 이것도 나오겠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 얼마일 때? 공집합일 때. 왜 차집합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뜻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3번도 마무리합시다. 3번 보시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래요. A 합집합이 공통이죠? 하나로 묶을게요. A 합집합 B교시. 근데 문제에서 B교시가 서로소래요. B랑 C가 서로소래요. 그러면 A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집합 A, B가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2-1번이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가 교집합 B가 A가 된대요. 자, 이거 뭐가 더 쉬운지 한번 보세요. 보통의 친구들은 다 A와 B를 그린 다음에 저걸 해요. 보통의 친구들은 다 벤 다이어그램을 더 쉬워합니다. 자, AB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와 A 차집합 B를 합치래요. A겠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바로 보이잖아. 그거랑 B랑 겹쳐지는 부분을 찾았더니 A더래. A 교집합 B가 A더래. A 교집합 B가 A더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빨라요. 더 쉽고. 그래서 이게 편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산 법칙으로 갑시다.
자, 연산 법칙을 쓰려면 일단 이 새끼는 치워야 됩니다. A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 차집합은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 보면 오 A교가 공통이네요. A교. 그럼 A교를 묶어버려야겠네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교를 묶으면 B 남고 합집합 남고 B의 여집합 남아요. 요렇게. 자, 그러면 B랑 B의 여집합 합치면 소윤아 뭡니까? 뭐예요? 전체 집합이요. 이렇게. 그러면 유진아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예요? A가 되죠. 그래서 이게 A입니다. 교집합 B가 A가 된대요.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러면서 내신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갔을 때 무엇을 사용했느냐? 차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무엇을 사용했느냐? 분배 법칙. 여기서 일로 넘어갔을 때 무엇을 사용했느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한 법칙은 아니고요. 자, 요것도 특별한 법칙은 아니에요. 이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복잡하게 생긴 식을 줄 테니까 뭘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잡하게 생긴 식을 줄 테니까 뭘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리를 해보라는 거.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시면 두 번째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교 B는 A를 만족하더래.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야,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전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없어도 그냥 바로 봤으면 좋겠는데. 지호야, B랑 B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돼? 전체랑 A의 교집합은? A. 그냥 요 정도는 그냥 A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리지 않고서라도. 그 다음에 합치래요. B 차집합 A네요. 보이나? 그럼 A랑 B 차집합 A랑 합치면 뭐예요? A랑 B 차집합 A랑 합치면 뭡니까? A 합 B죠. 이게 A가 된대요. A랑 B랑 합쳐서 A가 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분집합이면 야 그냥 이렇게 써놔. B가 A에 들어갔다고. 그래놓고서 이제 확인해. 자, B랑 A의 교집합은 B다. 3이죠. A랑 B랑 합치면 B다. 틀렸죠? A랑 B랑 합치면 A가 됩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틀렸죠?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다.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다. 맞죠?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A는 이거고 B의 여집합은 이겁니다. 합치면 전체 되는 거 맞나요? 전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의 여집합은 이거 안 써줬네. 내가 아까. 야, 아까 거기 이거 좀 추가해줘. A가 B에 포함된다고 하면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는 말 안 하고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생각해도 돼요. 여집합 붙여주면 이게 뒤집어져요. 왜? A가 B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여집합은 B가 커, A가 커? B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집합은 B보다 A가 더 크겠죠.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까지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새롭게 정의된 연산. 은서야, 연우 지금 월요일, 화요일 둘 다 10시에 왔는데 수요일도 10시에 온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 지호라, 현서라, 정우라 와도 돼. 네. 와도 된다. 와서 공부해도 된다. 질문하면서 수학 숙제를 여기서 해도 된다. 그거 된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러라고가 아니라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선생님은 받아줄 용의가 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되게 유명한 집합인데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다 보통은 교여차, 교여차. 그럼 얘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A, B, 교여차, 교여차.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이면 자, 첫 번째. 야, 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B랑 A랑 자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같죠? 오케이? 그래서 참. 니은. 얘랑 똑같은지 물어보고 있어. A의 여집합, 연산 B의 여집합. 이거랑 지금 똑같은지 이번에 물어보고 있어. 해볼게. 자, 이걸 다 바꿔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 그 다음에 얘를 또 바꿔요.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건 B 차집합 A고 이건 A 차집합 B인 거 보이십니까? 이해돼요? 둘 바꾸면 교여 있으면 무조건 자리를 바꿔줘. B교 A의 여집합이라고 바꿔주고 합집합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이게 차고 이게 차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참이 되고요. 디귿. 그래서 요거를 얘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자, 이 부분은 연산 법칙은 아니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전체에서 뭐만 뺀 거야? 교집합만 뺀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야 라고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대칭 차집합은. 그래서 요거 생각할 때 A랑 전체 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 그 말은 A랑 U랑 합친 거면 U지. 거기서 교집합만 제외하면 돼. A지. 그럼 어디가 나와? 여기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근데 대칭 차집합은 원래 뭐야? 이거에서 이걸 빼기 이 빨간 부분이야. A에서 전체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합치면 빨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벤다로 생각할 때 대칭 차집합은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걸 제외해 준다라고 접근하면 훨씬 더 좀 쉬워요. 생각하기가. 같은 표현이 총 3개 있어요. 대칭 차집합의 표현들이야.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A 연산 B A 대칭 차집합 B와 그 새끼와 A의 또 대칭 차집합을 구하면 그거는 B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벤다는 그게 짱이에요. 자, AY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소리예요.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이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집합과 A라는 집합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겁니다. 노란색 집합과 이 주황색 집합의 합집합은 요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 집합과 주황색 집합의 교집합은 여기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 파란 부분만 제외하면 되죠. 그럼 뭐가 남아요? B가 남습니다. 그래서 B가 되는 게 참이 돼요. 요렇게. 이제 4문제 남았나요? 자, 2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자, 14번. 그래서 알구전 목요일까지 107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 블루 집합 어드밴스 전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어드밴스 90번 풀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2문제를 풀어주고 나면 너네는 무엇을 하냐면 블루의 유형 1번부터 26번까지 한 문제씩 이렇게 풀면서 혹시나 안 되는 유형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쌤이 앞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잘 보세요.
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랑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랑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랑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시험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A의 개수를 더하고 B의 개수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A를 더하고 B를 더하게 된다면 여기는 몇 번 더하게 된 겁니까? 2번 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빼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M, A 교집합, B. 이렇게. 그래도 지효 처음 왔을 때보다 인상이 되게 좋아졌다. 처음에는 엄청 인상 쓰고 있었었는데 좀 무서웠는데. 근데 이제 조금 표정이 좀 풀리네. 서윤이도 처음 봤을 때 와, 좀 무서웠는데요. 이러고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막 이래서 눈치 보게 됐는데 표정이 엄청 밝아졌어. 다행이다 진짜. 자, 이거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야, 여기 연산해 볼게요.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시면 NA 더하기 NB에서 NA 합 B를 빼주시면 이게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A에서 이만큼만 제외해주면 됩니다. NA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만큼만 제외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집합은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를 제외해주시면 개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잘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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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모든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렇게. 자, 일단 A에 들어있는 걸 다 더하고 B에 들어있는 걸 다 더하고 C에 들어있는 걸 다 더할 겁니다.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자, 이렇게 더하면 여러 번 더한 곳이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은 A에서도 더했고 C에서도 더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A에서도 더했고 B에서도 더했으니까 2번 더해졌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B 더할 때도 더하고 C 더할 때도 더했으니까 2번 더해졌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뺄게요. 교집합을 한 번씩 제외해 주세요. 2번씩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 개의 교집합인 A교, B교, C는 한 번 더했고, 2번 더했고, 3번 더했고, 한 번 뺐고, 2번 뺐고, 3번 뺐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실제로 더한 거예요, 안 더한 거예요? 아직 안 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N, A교, B교, C를 더해주시면 이게 N, A 합, B 합, C라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14-1번. 이렇게까지 하면 집합이 끝났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개수는 50개고요. 드모르간 쓸게요. 여집합 주면 무조건 원래 집합의 개수 찾을 거거든.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게요. 이게 8개래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3개고요. 차집합, B차집합 A는 15개래요. NA와 NB를 구하라고 했어요. NA 값과 B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 합 B의 여집합이 8개라고 얘기하는 건 A 합 B가 몇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42개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전체에서 8개를 빼면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이 42개고 교집합이 3개일 때 뭐하래? NA 더하기 NB 구하라고 했나? NA가 얼마고 NB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NA가 얼마고 NB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NA 따로 NB 따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유진이 졸려? 차집합은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유진아? 비차집합 A 개수 구하는 방법. 여기에 속한 개수 구하는 방법. A 차집합 B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 B의 개수에서 뭐만 빼면 돼? 여기만 없애면 되잖아. 여기만. A와 B의 교집합을 없애주면 돼. 교집합이 근데 3개라고 줬지. 그럼 이거는 B에서 3개만 빼주면 돼. 여기에 3개 있대 지금. 그래서 B에서 3개만 빼주면 그게 바로 여기일 거야. 그게 총 15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5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B는 18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려줄까?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데.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있어요. 여기에 총 3개가 들어간대요. 문제에서. 차집합 여기에 15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합집합 42개래요. 전체는 4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18, 2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27개. B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8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처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왔어요. 그 여집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드모르간 써주시고, 그래서 A와 B가 42인 거 찾아주시면 이만큼이 40인데 센터는 3개래. 그리고 이것도 교여라고 나왔었어요. 차집합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B 차집합 A가 15개, 여기가 15개면 전체가 42개니까 여기는 24개다 해가지고 A의 개수 27개, B의 개수 18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말 문제. 시험에는 이 말 문제가 나옵니다. 3개짜리로. 2개짜리 말고. 14-2번 보시면 전체 학생이 40명이래요. 자, 1번 문제 푼 학생을 A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 학생의 모임을. 이게 20명이래요. 2번 문제 푼 학생을 B라고 할게요. B는 30명이래요. 두 문제 둘 다 못 푼 학생이 5명이래요. 자, 전체가 40명인데 둘 다 못 푼 애들은 뭐가 될까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끼들. 여기가 지금 5명이라고 준 거예요. 즉, 둘 다 못 풀었다. A도 못 풀었고 B도 못 풀었다. 그 말은 드모르간 쓰시면 A와 B의 여집합이 지금 5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A와 B는 몇 개라는 소리예요? 35개라는 소리죠. 여기에 총 35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20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30개가 들어간대요. 겹치는 부분은 몇 개일까요?를 찾으면 되지. 겹치는 부분은 20개랑 30개를 더한 다음에 35개를 빼주면 되겠죠. NA랑 NB를 더한 다음에 A와 B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15개가 되네요. 따라서 겹치는 부분에 15개가 들어가고 A는 2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5개, B는 3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5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5개가 답이 되고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3개짜리. 300명을 대상으로 A 쓰냐 B 쓰냐, A 갖고 있냐 B 갖고 있냐 C 갖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 갖고 있는 애들이 100명이래요. NA 100. B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 120명이래요. C 갖고 있는 애들이 130명이래요. 세 종류 모두 갖고 있는 애들 A 교 B 교 C가 얼마래요?
10명이래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애들 n a 합 b 합 c의 여집합이 얼마래요? 60명이래요. 두 종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구하래요. 두 종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A교 B랑 두 종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구하고 어떤 두 종류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구하래요. 자, A, B, C 이렇게 됐죠. 전체는 100 아니 400이었나? 전체는 몇 명이었죠? 300명이래요. 300명. 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6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이 60명입니다. 그럼 이만큼은 240명인 거 보여요? 240명. 자, 그러면 전부 다 자, 이렇게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10명이래요. 여기가 10명이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n a 합 b 합 c라는 공식은 이걸 구하는 방법은 유진이가 아까 못 외운 것 같은데 n a 합 b 합 c는 뭐 더하고 뭐 더하고 뭐 더한 다음에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더하면 됩니까?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하면 두 번씩 더해지는 누구를 빼고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C와 A의 교집합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뭘 더해줘요? 교집합, A교 B교 C를 더해줘요. 이렇게. 이게 지금 A 합 B 합 C 공식이었어. 그럼 이게 240이라는 거 우리 알죠? 그 다음에 얘가 10이라는 거 줬죠? 그 다음에 얘가 100개고 얘가 120개고 얘가 130개라는 걸 줬죠? 그럼 350개 10개 더하면 360개 그러면 얘네들 넘어가고 240 넘어오면 n A교 B 더하기 n B교 C 더하기 n C교 A가 360에서 240을 뺐으니까 120개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종류만 가지고 있는 애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지금 잘 봐. 이거랑 이걸 더했더니 120이래. 그러면 이 세 부분은 합이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더했더니 120이래. 그럼 이렇게 세 개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90. 정답. 보이나? 안 보이지? 소연이 지금 안 보이지? 알죠. 알죠? 아 진짜로? 유진 보여? 90개인 거? 아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진짜 보여? 안 보이죠? 그래 안 보이잖아. 자 봐봐. 내가 넘버링을 해줄게요. 여기가 1번 영역이고 이게 2번 영역이고 이게 3번 영역이고 이게 4번 영역이야. 자 이걸 더한다는 건 1 더하기 2 이걸 더한다는 건 2 더하기 3 이걸 더한다는 건 2 더하기 4야. 이렇게 다 더하면 지금 120이라고 얘기했어. 이건 알겠어. 120은 이해했어? 이건 120인 거 이해했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20이라고? 이걸 다 더하면 120?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 2, 3, 4의 합이 아니라 1, 3, 4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애. 그럼 1, 3, 4의 합을 구하려면 1, 3, 4의 합을 구하려면 2를 몇 번 빼줘야 돼? 2번에 있는 건 3번 빼줘야 되지. 그래서 120 빼기 30이라서 90이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진짜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야 15번에 15-1, 2번은 지금 풀고 저기 질문 들어라. 15-1, 2번 지금 먼저 풀어봐. 15-1, 2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풀이해드릴게요. A를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 이건 무조건 갔는데 그럼 2의 4은 끝. 네. A는 무조건 가지니까
부집합은 만들 때는 경우가 두 가지라니까 원소마다 두 개야. 야, 너 이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야?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돌려서 어, 6개. 6개를 왜? 그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럼 너 부분집합 만들 때 이 5개의 원소를 동시에 얘 포함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원소마다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2를 뭐 하게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L은 무조건 들어간대. 두 가지야? L만 한 가지지. 네. 그러니까 나머지 4개만 두 가지 경우 생기는 거지. 아 그래서 2의 4승이라고. 이해돼? 네. 그 다음에 GH를 원소를 안 갔는데 야 G랑 H는 무조건 빼래. 한 가지지. 네. 그럼 얘는 2의 몇은?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했어? 네. 질문인 사람들 질문 가져오시고 저기 15-1번이랑 2번 아마 안 풀릴 거라서 내가 다시 풀어줄게요. 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풀리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유형은 선배들도 다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40에서 165. 보다 1번 푼 사람 손? 오, 서현이 혼자? 이거 안 돼? 다시 개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연산법칙 개수 찾는 방법. 연산법칙 말고 교집합, 차집합, 기호를 그거 바꾸는 거 어려워? 중간에 약간 불로 바로 풀면 어려울까? 좀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익숙해지게 저거를 더 줬어야 되나? 좀 쉬운 걸 먼저 했었어야 되나? 불로 해보고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프린트도 할게요. 하면 되지. 숙제 산처럼 내주면 되지. 그치, 숙제 던져주는 대로 다 하는데. 그치, 서연아. 숙제 던져주는 대로 다 하는데 우리 예쁜이들. 많이 던져서 많이 내게 해야지. 야, 현서야. 오늘 가락부 시험 봤잖아. 고등학교 때 내신 그렇게 나온다니까?
아 조졌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다 조지는 거임. 뭐 이게 그냥 야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진짜 완전 막 놀아가지고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학원도 다 다니고요. 진짜 앵간하게는 다 한다니까. 중학교 때만큼 애들 다 해. 근데 반에서 뭐 10등하고 뭐 요렇지. 근데 뭐 대학은 반에서 3명 가고 4명 가고 이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3명 가고 4명 가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진짜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15-1번이랑 2번 풀어드릴게요. 진짜 최소 하루에 50-60문제씩은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올라가도 수학은.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고1 때 5-60문제를 풀 때 2시간 걸렸어. 2시간 걸리고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틀렸는데 한 1년 그렇게 빡공하고 나니까 고2 때는 5-6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리고 틀린 문제 2-3개밖에 안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래서 편차가 엄청 심해지는 거야.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솔직히 선행을 막 뒤지게 꽂는 거 나는 크게 막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익숙해진다 정도.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게 습관은 좀 들어야 돼. 근데 중등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들 막 내신 준비하면 비슷한 문제들 그냥 보면 막 답 이렇게 막 써지는 문제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냥 아예 맨날 나오는 유형만 정리하는 느낌인데 고딩은 조금씩 계속 변주를 주니까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는 또 티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 고딩은 하루에 그러니까 수학이 1등급 나오려면 그래서 대학을 괜찮은데 적어도 뭐 중경외시나 건동홍 이상을 가려면 그러면 무조건 하루에 5-60문제씩은 푸셔야 돼요. 자, 대칭 차집합이래요. A랑 B랑 C랑 합치면 70개래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70개래요. 70개. 그리고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 32개래요. 보세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랑 B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야. 이 파란색 부분에 들어가는 게 32개래요. 그 다음에 B랑 C의 대칭 차집합. 이 주황색 부분에 들어가는 게 또 예쁘게 그리세요. 헷갈리죠? 이 주황색 부분에 들어가는 게 또 29개래요. 그 다음에 CA. 이 연두색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게 몇 개냐면 41개래요. 자, 모든 부분에 색칠이 몇 개씩 되어 있는지 보세요. 가운데 빼고 몇 개씩 되어 있어요? 2개씩 되어 있어요. 다 더해서 반 나누면 가운데 빼고 몇 개인지 나와요. 이해됩니까? 다 2번씩 칠해져 있잖아 지금. 그럼 싹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한 번씩 칠했을 때 얼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32, 29, 41 더하면 70, 102. 102를 반으로 나누면 51. 3개 더해서 반 나누면 51이거든요. 전체가 70개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전체가 70개라고 그랬어. 그럼 이만큼 이 바깥쪽이 51개래. 그럼 이 가운데는 19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벤다로 푸는 게 훨씬 쉽다니까. 벤다로 푸는. 그래서 애들이 벤다이어그램을 좋아해요. 식으로 주는 거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쁘게 그려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일부러 방향도 바꾸고 색깔도 막 바꾸잖아. 근데 이제 너네는 뭐가 조금 어렵냐면 샤프로만 푸니까 그러니까 이거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해주세요. 방향을 다르게. 이게 뭐 이거 한 문제 풀자고 볼펜 3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형광펜 3개 들고 이렇게 이거 하고는 좀 에바잖아. 그래서 얘 방향으로 좀 체크해 주시고 15-2번 보시면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학급의 전체 학생 수가 35명이래요.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애를 봤더니 버스를 A라고 할게요. 버스 타는 애 21, 지하철 B라고 할게요. 지하철 타는 애 8. 이거 착하네. 이거 2개밖에 없네. 이거 틀겠다 야.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하는 거 4명 이상. N, A 교비가 4명 이상이래요. 적어도 하나 이용하는 건 A 합비다. 적어도 하나. A나 A 또는 B를 이용하는 게 적어도야. A 합비가 몇 명 이상인지 물어봤어요. A 합비가 몇 명 이하인지 물어본 거예요. 몇 명 이상인지 물어본 거예요. 최대 몇 명. 최대 몇 명이니까 최대값. 요걸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A 합비는 어떻게 구하는데 21 더하기 8 하고 A 교비 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제일 커지려면 얘는 제일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겠죠. 이게 4일 되겠네요. 25.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유형 문제 중에 이제 어려운 게 꽤 있을 거야. 너네가 도형의 방정식은 좀 잘했어서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서 요거를 먼저 풀고 얘를 풀어서 좀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냥 한번 풀어봐. 똑같은지. 아마 내 생각에는 선생님 느끼기에는 요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집합 자체가 쉬운 건 굉장히 쉬우니까 앞부분은 그냥 수월하게 풀릴 거라서 그냥 바로 이거 했는데 뒷부분에 지금 요런 유형들 있죠. 이게 3개짜리 유형들이 나와. 조건 부재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유형들 특이한 거. 그래서 얘네들 안 되면 다 가져와서 한 번 더 설명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성취도가 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두 권으로 하고 만약에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이것도 숙제로 내줄게요.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근데 3권 정도 푸시면 한번 공부할 때 3권 정도 푸시면 웬만하면 괜찮지. 웬만하면 괜찮지. 정리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아니 1 들어가면 5 들어간대, 2 들어가면 4 들어가고 3 들어가면 3 들어간대. 그러면 무조건 1, 5나 2, 4는 짝 들어가면 2개씩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3은 혼자 들어가도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홀수 개려면 3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3이랑 누가 같이 들어가도 돼? 1, 5가 같이 들어가도 되고 2, 4가 같이 들어가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1, 2, 3, 1, 2, 4, 5가 다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이런 거는 이런 네 개.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어렵지. 짜증나. 뭐가 짜증나? 처음에 괜찮아. 쉽다니까. 쉬운 건 되게 쉬워. 근데 어려운 건 근데 고등수학은 어느 파트든 아무리 쉬운 파트더라도 내려고만 하면 진짜 어렵게 많이 낼 수 있어. 그냥 수학은 기본 내용이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이게 내신을 집합해서 뒤지게 내려고 하면 뒤지게 낼 수 있어. 죽게 낼 수 있어. 근데 보통 이제 평균치라는 게 좀 있어서 좀 쉽게 느껴지는 거지. 열시다. 집 가야 돼요. 하지마. 힘들어. 지금 못 하겠네. 하지마. 그냥 공부나 하게. 저 내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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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면 제가. 어제 10시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10시야. 그게 아니고 퇴근을 4시 반이었나? 5시 반인가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해야 알았어. 된다고. 알았어. 3일 연속 10시 나와. 다시 하래. 내일 수업도 어렵죠? 일요일도 왔어요 저거. 4일 연속이네. 잘했다. 야, 이거 사람 됐네. 가자. 10시다. 힘들지.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내가 살면서 언제 이래보겠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하면 도입부 가도 돼. 도입부 애들 지금 공부하는 만큼 하는 거야. 토 나오게. 아니 근데 적고 싶게. 원래 멜스랑 가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지금 찍겠단 말이에요. 그래 헬스 좀 그만 가. 헬스 그만 가. 공부해 공부. 내 근육을 진짜. 3이 A에 들어가는데 3이 A에 들어간다.
A에 들어가는 두 원소를 더한 게 여기에 들어있으면 얘도 원소를 얘도 3이 들어가고 얘도 3이 들어가고 이렇게 M이랑 N이랑 다르다는 얘기. 그리고 3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일단 3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나머지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기 안 했어. 그리고 3은 무조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두 수를 더했을 때 합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건 6은 무조건 들어가고 12가 들어갈 거고 즉 3의 배수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99 이게 지금 A라는 거예요. 이해돼?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가 어려워. 이거 발전 문제 어려워. 왜? 다 생각했어. 3이 A에 들어가고 누군가 들어가면 금요일은 12시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 없는데 그냥 나와서 할 건데 금요일에 쌤 저기 이사가 좀 그래서 저도 열게요. 알았어 저도 내일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지금 이거 집합하면서 지금 했네 얼마나 좋아 고생 근데 이거 만약에 A의 3이랑 요소가 있으면 포함 되는 거 포함이 무조건 된다는 거 그럼 N 플러스 N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한 건 원소인 애들끼리 더한 게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이 나오게 되는 요소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고생했어. 포함되는 애고 포함되는 애가 있으면 그 애들끼리 더해서 나오는 것도 무조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풀면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어떡해요? 왜? 아니 원방이랑 뒷부분이 더 어려워? 네. 그래? 근데 뒷부분이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다. 큰일 났네. 좀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고 좀 많이 하고 그래야지. 해보고 목요일까지 하는 거 한번 보고 좀 어렵다 싶으면 지금 뭐 개수를 빨리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뭔가 다들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만 좀 집합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집합을 좀 못하네. 아니 다 모르겠어요. 해보고 나서 얘기해. 해보고 나서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왜? 아니 차집합이랑 그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연산 하나씩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외우겠어요. 연습 법칙을? 네. 집에서 천천히 외워. 알았지? 하면서 외워. 저 내일 열심히 올게요. 알겠어. 여기 와서 해도 돼. 고생했어. 감사합니다.